2022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온라인으로 하는 마지막 5번째 첨삭입니다. 김동희님부터 그러면 연설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비디오 켜시고, 네네. 네. 자, 잠시만요. 준비하시고요. 네.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이 저의 신념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상처를 받아본 적이 많고 그중 제대로 이겨낸 상처는 없습니다. 저는 18살 때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땐 사회생활에 관하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안전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저질렀던 저의 실수는 그 모든 과거를 이겨냈다라는 착각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나아졌냐고 물으신다면 나아진 건 맞습니다. 이제는 괜찮냐? 라고 묻게 되신다면 적당하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 너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신다면 저는 그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면 제 발목을 잡는 과거에 붙잡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제가 처했던 상황들에서 저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대체로 절 무력하게 하고 종종은 지나치게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게 했으며 가끔은 숨통을 쥐어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줬었는지, 가슴을 찢어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저의 고통을 느끼며 누군가는 나로 인해 이만큼 아팠겠구나, 이만큼 공허했겠구나, 예상 정도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신념을 친절한 말과 행동을 갖추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느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간사해서 친절한 사람은 때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가끔 완벽한 타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지인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더 아픈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운 신념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 였습니다. 제가 이런 신념과 태도를 유지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지 아시나요? 동희야,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제 태도는 이런 말들이 가슴속에 한 문장 한 문장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전 지금 아프고 따가운 말들보다는 조금 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을 마음에 담으며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신념은 제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의 태도를 유지할 겁니다. 아파하는 것만 하기엔 저의 24살이 너무 다채롭다는 걸 알았고, 저만 다채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같이 다채로웠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건 지나친 손해라는 걸 저처럼 너무나 아프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이번 저의 연설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리고 이번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친절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친절하자. 친절하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승욱님, 지승욱님이죠?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그 함께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게 너무 신선해서 좋았고, 이제 목소리도 이제 톤이 좀 나긋나긋하셔가지고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제 지적할 부분이 없었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높낮이가 좀 있었으면 조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선아님도 음소거 키시고 예, 소감 얘기해 주세요. 최선아님, 어, 아직은 음소거 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모양이네요. 박호원님, 박호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네, 제가, 네네. 다른 분이 해주시면 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찬우님 지하철이긴 한데 뭐 짧게 잠깐 소감 가능하신가요? 어려우시면 제가 무리하지 마시고. 말씀드릴까요? 네네, 석인나님, 네네. 일단 좋았던 점은 아까 승욱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랑 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뭔가 좀 흡수력이 처음에 말씀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개인의 관련된 얘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뭔가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개선할 점은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연설인데 조금 뭔가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선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디서 한 부분이 좀 강하고 강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표현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연설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문찬우님도 톡으로 의견 주셨네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연설이라 좋았고 고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강조하는 멘트로 끝나는 점도 주제가 각인되는 효과가 생겨서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내용은 아주 잘 정리가 됐고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활용하는 참가자들의 그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를 일단 카메라 구도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나? 지금 약간 여전히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카메라를 조금 더 정면 샷으로 해서 위로 좀 올려주실 수 있으면은 더 이제 보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도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어차피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선 청중들한테 직접 요청하면 되잖아요.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저 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친절하자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친절하자. 같이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뭐 예선 때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사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돼요. 심사위원님들 아, 잠깐 음소거를 뭐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친절하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리드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석인나님 한번 들어볼까요? 석인나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네, 자, 네. 준비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비디오도 킬 수 있을까요? 비디오도? 비디오가 조금 지금 키기 어려울 것 오케이, 그럼 같은데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나는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파친코라는 제2교포를 다룬 드라마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고 일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넘친 사회에서 살던 이삭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년, 죄송합니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년, 어, 네. 천, 네, 하나, 지워져가지고, 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42년 일제감정기 때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22년 전에 저는 제1교포 4세로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처음 차별을 겪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등굣길 놀이터 꼭대기에 터를 잡은 고학년 남학생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초센진이라며 조롱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어리지만 용감했던 저는 조선인인 게 어때서 하며 당돌하게 반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저의 정체성과 실체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경 근처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가기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질감, 배척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일상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색 배경에 흰색 점이 하나 있듯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 저의 윤곽, 바로 제 이름 서긴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들었던 타카하시 리사와 같은 이름보다 너무나도 짧고 간결한, 또 어떨 땐 선생님들이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던 제 이름 서긴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드러났던 저의 윤곽. 제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동화됨을 선호하는 일본 사회에 있던 저는 흐릿해지고 싶은 욕구,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매일같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만의 고유한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더 알고 싶다, 더 느끼고 싶다는 감정 또한 커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노래방에서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우리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냈던 학창 시절은 대부분 이런 갈등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목소리를 억누르고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윤곽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윤곽은 뚜렷합니까? 만약 그 윤곽을 한국인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식민 지배와 분단의 역사, 또 해외에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동포들, 이런 역사를 통해 아직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일상의 부조리. 이 윤곽은 국적과 민족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여로 갈라지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윤곽이 흐릿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대로 윤곽을 지키려다가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동적이고 혼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 온전한 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나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릴 적 부산에서 오사카로 이주하고 많은 차별을 견뎌낸 선자 할머니가 드라마 파친코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반으로 쪼개서 살 순 없다.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고 살 순 없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온전한 나일 때 스스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 온전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나, 즉 자신의 고유한 윤곽은 열린 마음으로 신중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신 이상과 현실의 조화, 그 안에 자신의 윤곽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나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여러분께 마찰과 모순 속에서 다치고 깎이고 사색하면서 더 용감하고 강하게 크라는 저희 아버지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엔 최선아님. 최선아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하실 수 있나요? 최선아님? 여전히 들어가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호원님 이번엔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어, 이게 다른 분들이 크게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사실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따로 뭐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어, 그, 분량과 함께 그, 예, 그 분량과 함께 확실하게 전달하는 호소력에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약간 걱정되는 것이 어, 음, 마지막 부분이 조금 강력한 확실히 역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늘 똑같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좀 임팩트 있는 설득의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김동희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설문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어, 이런 환경에 계셨던 분을 이제 처음 뵈서 내용 자체가 엄청 흥미로워가지고 엄청 집중이 확 된다는 느낌이 가장 좋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리가 되는 문장이 딱 한 문장만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연설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문장이 전달이 딱 되었을 때 이 연설문이 사실 5분 정도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5분의 분량을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듣다가 잊어버렸었던 부분도 그 한 문장의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딱 고정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가 된 멘트가 한 문장 정도 더 추가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뭐 비슷한 음. 생각입니다. 연설문 자체는 잘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게 빠찡코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을 때, 이제 그때 도입부에 이제 빠찡코가 들어가는 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빠찡코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용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건 좋은데, 뭐 연설에 큰 뼈대니까 그걸 갑자기 어떻게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그 디아스포라라든가 혹은 다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인종 정체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면 최근 사례가 좀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내용 전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 문제도 또 생겨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고민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최근 사례를 좀 더 녹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워낙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외우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님 들어와 계시죠? 아까 저한테 그 톡으로 원고를 보내주셔갖고 그 채팅으로는 일단 한번 첨삭을 해드렸는데 혹시 첨삭된 내용을 지금 한번 발표해 보실 수 있나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신가요? 소리가? 네,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거 원고를 보고 한번 좀 부족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한번 그럼 제가 신호 드리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준비, 시작. 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올해 어느덧 만 26세 연령으로 지방선거에 출마에 도전하여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여러분의 효녀딸 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통해 인사드렸던 암행어사 출두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소중한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면서도
시민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계에도 다양한 변화 욕구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 채용 또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가 들어서기 전 그동안 우리 지역과 지방 정부는 지역 대도시에 밀려 정치 및 산업의 변방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며 우리 지역의 정치 혁신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발돋움하며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이며 리더가 될 것이며 곧 일본을 뛰어넘어 머지않아 세계 G2 국가와 견줄 만한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큰 정치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치 일선에서 청년으로서 많은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하고 또 소통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현수가 경제적 고통은 자신의 의지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정치가 주는 불신과 절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침없는 질타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절망의 정치 시대에 제가 간직한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서는 이 길이 비록 가장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희망을 키워 나간다면 정치를 넘어 행복한 진정한 새 시대를 만들어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여는 행복 미래 아시아의 중심 리더 국가를 모티브로 우리 지역의 정확한 현황과 실정을 파악하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나아가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미래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처절한 식민 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문화 강국과 동시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와 더불어 제가 오랫동안 자부심을 안고 달려온 저희 전통 유교 동양 철학 사상에 울컥한 정치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그동안 품고 길러준 저의 고향에서 큰 정치를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제가 가고자 하는 희망의 정치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커다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태 정치에 물들이지 않고 반목과 대리, 밀실, 야외의 정치 속에서 우직하게 정진하며 둥고잡이와 재미지산의 정신과 자세로 우리 지역민의 생업과 안정을 저희 정치의 근본으로 목표를 두며 시민 여러분 곧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이루어 성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으로서의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또 선아님 들어오셨는데, 최선아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말씀 가능하신가요? 최선아님? 네,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네네. 일단은, 어, 내용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이분을 되게 다양한 곳에서 뵀거든요. 행사에서 뵌 건 아닌데, 다양한 곳에서 이분을 뵈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출마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표정을 못 봐가지고, 표정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웃으셔가지고, 네, 그것들만 이제 토요일에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희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어, 저는, 일단 톤이 되게 그 목소리 톤 자체가 되게 경쾌하셔서 집중이 되게 잘 된다는 게 되게 좋았고, 앞에 소개가 좀 많이 긴 것 같아가지고,
거기가 조금 정리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시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이 엄청 분명하게 드러나서 되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횟수가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단어들로 대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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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톡으로도 의견을 드렸는데, 그 박현숙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 그 출마했을 때, 사실 그 출마 연설로 썼던 연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그 활용을 못한 거지. 제대로 그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연설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선보이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출마했을 때 연설을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 그 연설대회의 어떤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입부에 어차피 이제 쭉 읽고 나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건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썼던 출마 연설문인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더 이렇게 청중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을 앞에 조금만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자기소개가보다 훨씬 길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빼라고 해가지고 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하셨고 어쨌든 그 내용만 조금 앞부분에 추가하면 좀 더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승욱님 한번 해볼까요? 지승욱님. 자, 지승욱님 음소거 키시고. 승욱님 지금 어려우신가요? 자, 어려우시면 이동수님 먼저 가겠습니다. 이동수님.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실패가 정해진 청년 이동수 희망차게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이 좀 이상하죠. 이 인사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실패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실패가 정해졌는데 왜 희망찰 수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지방에서의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경남 김해 가수원의 농부 손자로 태어나 부산 바다를 맞으며 부산 사나이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부산에서의 기억도 잠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산을 떠나 부산의 위성도시인 양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양산은 인구 35만 명을 가진 작은 도시입니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성장함과 동시에 쓰러졌던 가족의 삶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의 재기에 배경이 된 이 도시는 한 소년에게 인생에게 남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 소년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양산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기억에는 행복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학 진학을 앞두기 전까지는요. 대학을 진학할 무렵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과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지방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게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서울보다는 기회가 적겠지만 지방에서의 대학생활 또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제 예측보다 더 서러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20살 의욕이 넘치던 대학생 시절 국회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주 10만 원 이상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감당하며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한 날에는 당일치기로 내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했을 활동이었을 겁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시절 로스쿨 진학을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리트, 법학 적성 시험 점수를 채워야 했습니다.
학원을 찾는데 리트 과목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지방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며 리트 공부를 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살며 정말 서러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취준기간 서류 단계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간 회사들을 돌이켜보니 수도권 4곳과 지방 1곳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도시정비 영업직, 법무직, 반도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직무, 2차 전지 회사의 ESG 추진실, 다 서울에 있던 일자리였습니다. 그럼 지방에서 면접을 받던 한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바로 관리형 독서실 조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독서실에 일하는 것이 자체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스펙, 비슷한 자소서인데 단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지 지방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지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삶의 현실은 참으로 이러했고 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준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나는 30대에 다시 지방에 내려가 정말 지방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프로테크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은 다시 실패가 예정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600년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에서부터 제가 믿고 있었던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자녀들에게 남긴 서첩 하피첩에 보니 정약용마저도 죽기 전까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야 하며 서울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신신당부와 동시에 경고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서울을 떠나 지방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기 위한 섭리이며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하고 양산에서 삶을 마감한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탁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2호선을 타시는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9호선 지옥철을 타시는 직장인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옥과 같은 아침을 맞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에 살기 위해서 소울, 영혼까지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아야만이 서울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면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의 진심인 정당, 지방 균형 발전의 진심인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자, 우리 누가 한번 최선아님 혹시 지금 음소거 키시고 소감 가능하신가요? 최선아님? 네, 지금부터 가능해요. 네, 일단은, 네, 좋은 점은 다른 분도 아마 비슷한 류의 장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살짝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게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지방에서 살다가 지방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여가지고 좀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못 외우신 것 같아가지고 눈이 계속 아래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도 앞으로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이거 내일 모레까지 살짝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듣다 보면은 약간
어간이랑 그 문맥상 조사 같은 게 안 맞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거 좀 고쳐주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길었는데 이것도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문찬우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실까요? 아직 외부이신 것 같긴 한데 서 그 계셔가지고. 연설 내용 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패러디한 것 같은 부분이 그 조선왕조 600년이랑 동일하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목을 끄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전반적인 톤은 좋은데 너무 조곤조곤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조곤조곤한 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딱 튀는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네. 지난번에 이동수님이 발표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동수님의 어떤 본인의 개인 스토리가 예를 들면 취업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라든가 이제 서울 대외 활동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겪은 일, 뭐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본인의 직접 사례를 얘기해 주시니까 지난번 발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설득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연설문 자체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외워서 이제 뭐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몇 가지 일단 양산 얘기하실 때 양산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짝 언급해줘도 이제 좋지 않을까. 이거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대회니까. 그다음에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양산에서 삶을 마감한 노무현 대통령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양산에서 마감하신 건 아니지 않나? 왜 그렇게 쓰셨죠?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하셨습니다. 아, 네. 양산, 그것도 뭐 그렇게, 굳이 또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네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양산에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뭐 노무현 대통령님 좋아하면 뭐 굳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고, 요거 내용 잘 외워서 전달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약간 좀 임팩트 있는 어떤 이렇게 호소력 있어 보이는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 1분 정도 오버된 것 같거든요. 제가 잰 시간으로는. 근데 이제 그건 다시 한번 재보시고 조금 길다 싶으면 뒷부분을 살짝 좀 정리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예선 때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호원 씨 해보시죠. 박호원 씨. 박호원 씨.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박또박. 잘 못하더라도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의 제안, 3천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0여 건의 제안에 선정됨은 물론 재외동포 정책 공모전에서도 무임 인원 발급기 공간 설치 제안을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상장을 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이제는 정치와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은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제 정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 국힘 59조 대선 공약 쇼츠, 윤석열 10대 중심 사례 공약으로 포장,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작은 벽돌이 하나 남아 놓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지금 그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공정과 공정의 가치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가까이는 이태원, 인사, 언론, 안전, 이태원 참사, 자기 지인, 경호 챙기기, 부속인 논란 등을 겪으며 저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 나간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사람 불러다가 국가에게 충성하라, 정책 내라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대통령이요, 나 행안부 장관이요, 그렇게 이태원 가서 거르륵거리고 말았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하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 망치기를 위해 맡아두어서 민심 공격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하며 떠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과 잠깐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 아닌 희생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많이 하면서 지난 민식이법 사건과 같이 감정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정책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청년 갈등, 지방 공격,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실언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안전에 대해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안전에 대해 정권이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니 특정 성별 지방 출신이 더 희생되었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조를 하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걱정할 것이 뭐 있노 하면서 아니랬고 내로남불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고 한쪽만 몰아줄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통합되지 않은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리들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분들이 청년 정치인분들이라도 공정과 공존을 꿈꾸는 정치의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교 의원님, 저부터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설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각종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상을 수상한 저부터 변화시킨다면 저도 김한규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그리고 이상한 실언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청년 리더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당장 저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닙니다. 한 시민으로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하여 더 이상 청년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초석을 갖지 놓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만하고 무능, 부패한 주역들을 심판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승욱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번 참석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웃는 그 상인데 이번에 많이 고쳐지신 것 같아서 되게 진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버벅거리셨는데 토요일 날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이팅입니다. 네, 그다음 김동희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연설을 이제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어제 그 말씀해주셨던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피드백이 되게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저는 약간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 기자님께서 계속 그 웃지 말아라라고 강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속도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의 속도가 굉장히 달라서 말씀하실 때 생각하셨던 것보다 1.0에서 1.5배 정도 느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특히나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선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뭐 통신이 좀 안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간에 그 비는 타임 동안 저희가 아무 말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잘 들었고 뭐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크게 지적할 건 없는데 다만 스킬적인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화면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뭐 판넬 같은 거 보여주는 거. 그걸 이렇게 밑에 살짝 들면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흐리게, 그 화면 뒤에 배경 흐리게 하는 거 있나? 그, 아닌가? 그거 잠깐만, 배경 끄시고, 흐리게 하는 배경 거 흐리게 끄시고, 끊겠습니다. 배경 흐리게 하는 거 끄세요. 그 끄시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들지 말고, 본인 얼굴을 가리게. 오케이. 아니, 너무 앞에 놨어.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그거보다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오케이. 그 정도로. 바로 얼굴 앞에, 자기 얼굴 앞에 딱 갖다 대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돼서, 이렇게, 어차피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딱 보이게끔, 이렇게 화면을 확 가리게, 여기 이쯤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내리시고, 이제, 내리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 판넬을 활용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더 크게 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읊조려.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요. 이 연설이란 말이에요. 연설. 청중의 귀에 꽂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더 확실하게 크게 하시고 또박또박 크게 천천히. 이게 기본입니다. 또박또박 크게 천천히. 지금 한 거보다 1.5배 느리게 하시고 1.5배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음은 여전히 조금 부정확한 게 있어요. 희망. 근데 흐망 이렇게 들리거든요. 의 이런 중복모음 발음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희망인데 흐망 이렇게 들리니까 그런 것들 적극 굉장히 주의해서. 근데 이건 결국 방법이 없어. 천천히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특히 도입부가 너무 빨라요. 도입부가. 도입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고 한 단어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 행안부 장관이요, 나 대통령이요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연설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멘트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빼셨어요. 아마 이제 그 부분 하면 자꾸 웃겨가지고 자꾸 웃게 되니까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겁내지 말고 그걸 살려야지. 그걸 패러디할 거면 그게 들어가야 이게 노무현 패러디한 거구나라고 알잖아요. 그걸 넣되 정말 청중들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면서 크게 호통을 치라 이거지.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랄 정도. 청중들이 갑자기 자다가 하고 깰 정도로 제대로 호통을 치라 이거예요. 그래야 좀 연설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뒷부분에 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제 김한규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해서 김한규 의원님한테만 특정을 하면 김한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쪽 청년 정치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의 많은 청년 정치인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김한규 포함해서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청중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도 또 블라블라 몇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뒷부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뒷부분에 다 날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부터 설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다음 총선에는 다가오는 다음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던지고 내려온다든가, 깔끔하게 그냥 뒷부분은 그냥 날리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왜냐면 시간을 고려하고 좀 더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게 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고개 끄덕.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말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초 있다가 고개 끄덕. 다시 한번 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와 인사는 분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지승욱님 한번 해보시죠. 문찬호님은 아직 집에 도착 못하신 것 같고, 지승욱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단 게. 오메 몇 살인디? 64밖에 안 됐어. 64? 아이고 어리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에 힘쓰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승욱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내용은 제가 고흥 버스 터미널에서 실제로 들었던 대화입니다.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대한민국 인구 소멸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단 1%에 불과합니다. 농업인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하는 지금의 농업계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은 전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다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즉 제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농촌에도 기회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스마트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시설을 관리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같은 농지 대비 수확량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우리나라 농촌의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경상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수출량은 세계 2위를 기록합니다. 지리적 이유도 정책 추진과 지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지난 70년간 꾸준하게 경제 정리를 하면서 스마트팜을 보급하였습니다. 대학과 농촌 연구소를 합병시키는 구조적 혁신을 통해 기초 연구와 실험 연구의 융합을 이뤄냈습니다. 정부 주도 혁신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교해 약 20배가 넘는 1인당 경작 면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또한 한국은 도시의 60% 수준이지만 네덜란드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입니다. 정해진 땅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뽑아내는 토지 생산성에 집중해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지 정리와 농업 규모화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면 자연스레 청년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후계농을 양성하기 수월해지면서 농업은 연속성 있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도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꿈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다시 말해 돈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시공은 기본 사업비가 억 단위입니다. 이제 막 귀농한 청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식품 모태펀드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농업의 초기 입문자들이 적법한 투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CPTPP와 같은 경쟁력 위기,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 현재의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입니다.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된다면 스마트팜은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찬우님 들어오셨는데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일단 기승전결에 잘 갖춰진 연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농업 관련 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무조건 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이 되게 정석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일단 좋은 점은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고칠 점은 다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따라가기 어려웠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의 이야기여서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승욱 씨의 연설의 장점은 일단 주제 자체가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에서부터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직접 경험이잖아요. 이 청년 농업인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되게 좋은 주제이고, 도입부의 그 고흥 그 버스 정류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점은 참 좋은데, 이 뒤쪽은 이렇게 뒤쪽은 그야말로 정책 제안이라 너무 이제 그 앞부분 도입부가 되게 재밌는 거에 비하면 뒷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흘러간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약간 좀 그 승욱 씨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 앞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욱 씨가 왜 청년 농업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에피소드를 조금 넣어주고 뒤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압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감대가 좀 말랑말랑하게 편하게 생길 수 있도록 본인의 자기 이야기로 도입부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해야 되는 거라 너무 이렇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긴 돼요. 원래 본인 줄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청중들을 배려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의 스토리를 앞부분에 좀 더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농식품 모태 펀드라든가 CPTPP라든가 뭐 이런 전문 용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청중들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응? 응? 하면서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표현들은 조금 풀어주시던가 그 잘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농식 뭐 농어촌 뭐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 펀드, 혹은 뭐 CPTPP는 뭐 이제 뭐 한태평양 아시아 뭐 블라블라 뭐 이게 원래 말이 있겠죠. 그렇게 좀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 넣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앞부분에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는 외우는 데 집중하세요. 어쨌든 내용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최선아님 한번 해볼까요? 최선아님. 네, 준비가 네, 되셨네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20대 경험가 최선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요. 저 정치에는 관심 엄청 많은데 회사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정치에는 관심 많은데 지방에 있어서 참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정치요? 대통령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저 중도요. 정치 중립 아시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치 중립, 중도라는 말 아시나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약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렇게 변하는 과정의 일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다양한 정당에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어느 대선 때였습니다. 특정 지지자들이 상대 당 또는 후보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당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고 점점 지켜보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관리자들은 이내 정치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며 정치 중립을 공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일이 특정 당 또는 정치인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으면 공지를 어긴 것으로 간주, 경고를 받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과 나라 전반의 행정을 맡아서 정책을 내고 수행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의 일상과 정치는 관련이 없을까요? 정치 중립이라는 말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왜 내가 살기 힘들어지는지, 왜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타인을 욕하기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당 정치와 일상 정치를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치라고 하면 생각나는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당 정치로, 우리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은 일상 정치로 나누어 관심을 가져봅시다. 국민들이 선택한 이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고칠 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만약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세금 살살 녹는다.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정치에 관심을 가진 중간여자입니다. 정치에 대해 생각해보니 더 알아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접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봅시다. 취업, 내 집 마련, 대출, 각종 갈등, 환경, 외교, 덕질. 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시죠? 정보는 어떻게 얻고 계신가요? 여러분, 보통 정보는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SNS에 게시하는 글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상에서 하고 계신 정치 중립이라는 필터를 여기에 씌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적인 상황을 빼고 봤을 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입장으로 봐야 하는지 스스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서로가 가진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그리고 그 개선점이 많이 수용될수록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이미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린 정치를 중립이라는 말로 무시하는 게 아닌 정당 정치와 일상 정치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중도가 되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윤희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윤희님, 아직 얘기하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 김동희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설대전 이제 참가하신 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되게 자주 보고 막 이랬었는데, 보통은 양쪽에서 한 가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보다가 이제 뭔가 그 중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 주제나 그 글의 그 완성도가 엄청 좋았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실 점은 그냥 쪼끔 더 느리게, 그러니까 뭔가 엄청 빠르지는 않아요. 엄청 빠르지는 않은데 그 말씀하시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제가 너무 공감을 하고 싶은데 제 감정이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이 되기 전에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쪼끔만 한 0.3 쪼끔만 늦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현숙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말씀 가능하신가요? 박현숙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동수님 다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일단 좋은 점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저는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들어봤던 연설이랑은 조금 다른 주제여서 또 신박함이 있어서 좋았고요. 고칠 점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 발표하실 때마다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쾌하게 확 이렇게 치고 나가는 논지도 명확하고 좋은데 아직 암기가 안 돼 있고 이제 빠르게 읽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잘 읽는 거죠. 빠르게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설은 읽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암기해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밑에 옆에 원고가 아니라 카메라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빨리는 못할 거예요. 외워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천천히 이제 곱씹으면서 예를 들면 중관여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중관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중관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관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되게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죠. 정치 고관여층. 주로 정치인 관계자들을 고관여층이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저관여층은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말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고관여층도 아니고 저관여층도 아닌 중관여층이란 말을 최선화 씨가 만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현은 청중들한테 낯선 표현이잖아. 그러면 그 표현은 천천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물론 조금만 천천히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먹을 수는 있어요.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관여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그 표현 하나하나도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꼭꼭 씹어서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남은 기간은 외우는데, 본문을 외우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찬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어렵게 집에 들어와서 도착하셨네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특이한 취미를 가진 청년 문찬우입니다. 제 취미는 바로 나라 걱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뉴스를 즐겨보다 보니 우리나라가 맞은 위기를 어느샌가 이해하게 됐고 해법도 나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만들어 온 아이디어가 과연 쓸모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쓸만하다면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킬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연설대전 개최 소식을 듣게 되어 조신들의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품어왔던 고민과 해답을 청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헤아리고 내일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작은 부탁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부탁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지혜로운 나라로 평가합니다. 식민 지배와 패권 전쟁을 견디고 독재와 빈곤을 이겨낸 한국은 민주적인 세계의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최약소, 최극빈국에서 선진 지역 강국으로, 제3세기에서 제1세기로, 공화주의와 자본주의의 후방에서 선봉으로 나아간 날들은 한강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천운 아래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국내외의 영웅들이 피땀 눈물로 일구신 오늘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제일 먼저 망해가는 나라, 선망국으로도 불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해 영을 향해 추락하는 국내 학교 출생률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슬픈 수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하 자원도, 지정학적 이점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랑만이 희망인 우리에게 인구 감소와 이를 이끌어온 갈등과 부조리는 야생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정치 게임에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으로 파악될 것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탓에 인프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콘텐츠가 말라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쓰러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국가사회의 역량과 매력이 한없이 소진되면서 자본과 인재가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재난과 유무형의 패권 전쟁의 불을 식량, 전력, 금융대란은 일찍부터 쇠약해질 우리에게 회복 불능의 영역을 안길 것입니다. 끝내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이 이 땅을 출항 거점 또는 해상 벙커로 삼고자 바깥에서부터 내달려올 것입니다. 그때쯤이 되면 이곳을 지키려고 목숨 바칠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문으로는 각자 도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상위 몇 %에만 들어가면 다 됐다는 마음가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 망할 운명입니다. 어떤 대사처럼 이러다간 다 죽어 사라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삶의 수준을 계급적 양식의 재생산에서 행복한 경험의 재생산으로 드높여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는 의지와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입니다. 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옛 추억을 발판 삼아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신화로 건너가야 합니다. 산업 생태계에서 수확한 햅쌀로 여러 수고한 국민이 먹고 사는 나라 위에 민주화 운동이 퍼뜨린 씨앗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민주주의로 꼽히는 사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갇힌 한국의 골목이 자유로운 세계에 복된 시민이 마주치는 열린 광장으로 넓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화들이 완성되는 그날, 이 땅은 먼저 망해가는 나라가 아닌
세계 시민에게 사랑받는 나라라는 뜻의 천만국으로 다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청년 세대가 함께 소리내고 움직여야 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인재 창출의 기회로, 패권 종속의 위기를 패권 획득의 기회로, 기후 격변의 위기를 기후 적응의 위기로 뒤엎는 청사진에 대해 끊임없이 정성스레 이야기합시다. 청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부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합시다. 정당의 입당에서 동료를 모아도 좋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 이론을 닦아도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어도 좋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에게 관심을 보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작은 실천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만든 담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보시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참석을 들어왔는데 이번 대전의 주제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다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시기적절한 주제를 다들 가지고 나오셔서 이번 대전이 저에게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문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약간 20대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어이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세대를 물려받은 입장인데 저희한테 이제 약간 지금 노령화 사회가 가고 있고 뭐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 이제 니네가 해결해 보렴. 약간 이런 무책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가만히 있고 아직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뭔가 약간 이런 태도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 연설문이 되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신경 쓸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애티튜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보자면은 그 시선이 위로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글 안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천장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랑 그 연설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감정을 꼭 실어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 부분은 내가 꼭 강조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 부분 정도는 조금 더 그 목소리에 무게감을 좀 더 실으셔도 괜찮고,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되게 어텐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선아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원래 기후환경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기후환경 쪽 분들, 환경 쪽 분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미래 세대 자원에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왜 다른 산업화 시대에부터 쌓아왔던 잘못된 애들을 왜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부터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솔직히 청년들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되게 좋은 공감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의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 어제 다른 분한테도 해주셨던 것처럼 헤드룸이 되게 높은, 머리랑 천장 사이에, 저도 높긴 한데 머리랑 천장 사이에 그게 너무 높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발표하는 느낌이었어요. 연설이 발표긴 한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약간 목차를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부분만 조금만 줄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네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고, 일단 연설문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뭔가 진취적이고 이렇게 이 문찬원이 같은 이렇게 후배들이 있으면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네요. 저희 세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뭐 훌륭한 청년이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열흐뭇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손으로 들고 읽으신 것 같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약간 손이 떨려. 그러니까 이 화면이 흔들려. 그러니까 보는 나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 날 예선하실 때는 그 핸드폰을 정확하게 거치를 해놓으세요. 고정을 시켜놓고 뭐 거치대에 설치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고정을 해서 딱 안정적으로 설치해놓고 해야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로로 들고 계셔서 위에 헤드룸도 많이 나오는데 뭐 가로로 하든 아니면 세로로 하더라도 이렇게 몸 전체가 어쨌든 가운데에 딱 들어가 화면의 중심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워서 하신 거라면 대단한데, 만약에 이제 보고 읽은 거라면 조금 더 천천히 읽으셔야 될 거예요. 외워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더 천천히. 이게 내용은 좋은데 너무 후루룩 지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뭐, 선망국 이런 표현은 사실은 만든 표현이잖아요. 뭐, 돌아다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 연설용으로 이제 삽입된 건데, 선망국. 또 무슨 만국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나 끝에 우리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귀에 들어오지 그냥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깜빡하면 놓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패권 뭐 무슨 기회에서 패권 획득의 기회 이러는데 패권 획득이란 말은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패권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잔 말입니까? 근데 이제 패권 국가란 말 자체가 가지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표현은 이왕이면 좀 그냥 선진국이 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패권 국가까지 우리나라가 뭐 되기도 어렵고 되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도 해라라고 이제 뒷부분에 무슨 뭐 독서 모임도 좋고 모두 좋고 정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김대중 대통령이 한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이렇게 하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언급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민주당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친근감을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쨌든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발표하실 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이윤희님 지금 준비되셨나요? 이윤희님 준비되셨으면 이윤희님까지 듣고 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켜기는 잠시만요. 어려우신가요? 네. 켤 수 있으면 켜주시고 마지막 발표니까. 네, 하실까요? 네, 저 잠시만 화면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화면 구도 좀 잡으시고. 네. 자, 준비. 그 배경화면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잠깐만요. 아, 네. 지승욱님 아직 계신가? 지승욱님 아까 배경화면 스마트팜을 배경화면으로 하면 어떨까? 아까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깜빡했어요. 왜냐면 주제가 농업이니까 논을 배경으로 하던가 아니면 스마트팜을 배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윤희님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회 청년 세대 수도권 중산층 청년 과대표와 지방 청년 소외,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 청년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이윤희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한창 푸른 시절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서 푸름을 갖는 청년은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뿐임에도 광역버스를 타면서 교통비가 2배로 뛰었고 지방에서 상경에 자취하는 친구가 월급 한 푼 모으지 못해서 제가 식사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차하면 기댈 부모님이 수도권 집이라도 있지만 제 친구는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는 신문 지면이나 학생회의 연설이나 혹은 예술작품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 대학 학생회 출마 후보자들 출신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었고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총여학생회를 폐지시키고 보수정당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도저히 청년 기자가 썼다고 믿기 어려운 기사의 작성자들은 대부분 양력이 수도권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청년 예술에 기대하는 참창한 팩이나 참신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 대신 청년은 시대의 희생양으로 보고 허무만 토로하는 작품들도
대부분 수도권 바깥 혹은 중산층 이하계층은 예술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또 이 청년 문제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문제는 적어도 취업할 일자리가 있다는 수도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청년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구름이 소리에 가깝습니다. 지역이 편중되면 좌우를 볼 수 없게 되고 계층이 편중되면 상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앞서서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예시로 소개했던 학생회, 언론, 예술 등 사회에서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직군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문제에만 천착하는 수도권 중산층 청년들 중심으로 채워져 경직되는 현상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치 분야에서 특히 우리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시도당과 지역의 사무실이 있지만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방 청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간담회, 강연회, 교육은 대부분 평일 수도권에서 개최하니 지방 청년은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에 지원하는 청년도 우선 여의도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수도권 중산층 청년 중심으로 충원됩니다. 청년위에 대학위가 있긴 하지만 대학위 활동은 신입생 대다수가 수도권 중산층인 서울 상현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청년 내재에서 지방 청년은 배제되고 관련 정책, 방향, 기조 모두 특정 지역과 계층 중심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전국을 아우르는 대중정당에서 수도권 중산층 정당으로 비도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편중과 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습니다. 당원 수가 2만 혹은 1만에 불과한 인천이나 대구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대의원 제도처럼 당직 등에 지원하는 청년을 지역위에서 선발하거나 지역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원 교육이나 강연회 등은 퇴근 이후 혹은 오후 시간에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참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 채용 혹은 참여 경로가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유연한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중정당에 소임을 다하고 다양한 층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경청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어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라마, 준비한 내용은 이라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네, 끝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어제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주신 드라마 내용은 아직 초반에 조금 써보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선 때는 조금 오케이. 한두 줄 정도 넣어볼까 합니다. 네. 네네, 괜찮습니다. 우리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약간 비슷한 주제이기도 한데 코멘트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일단 주제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가는 주제여가지고 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도 명확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칠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길다? 좀 뭔가 임팩트가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상으로는 길진 않아요. 시간상으로는 한 4분 정도라 길진 않은데 너무 훅 지나간다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다고 느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지승욱님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키시고 소감. 지승욱님, 네, 어려우신가 보네요. 그럼 최선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일단 되게 잘 듣기는 했는데, 저도 아까 이동수님 때도 저거 코멘트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방에 살다가 올라왔던 사람이고, 지방에 있을 때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심사위원분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심사위원분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이번에 전당대회 때 갑자기 지역별로 한 명 고정으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약간 그게 살짝 떠오르기도 해가지고 네, 전당대회에 아마 무슨 근데 지역 할당제 같은 게 있었나요? 대의원 네네네 같은 거? 지역 할당제가 이번 전당대회 때 있었어가지고 음,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좀 논란이 그런 있었구만. 내용들도 좀 있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저는 윤희님의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대의원 제도가 이제 대의원 제도를 좀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긴 했지만 대의원 제도는 필요한 거잖아요. 지역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대의원분들은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시도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청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면은 일단은 컴퓨터로 하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지역 시도당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당원존을 또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점점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 전 장관분들 이런 분들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도 계속 잡으시고 지역 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해 주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보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그 연설을 하실 때 이게 물론 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살짝 이렇게 기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고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점들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인터넷 연결 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조금씩 끊기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지난번보다는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후루룩 지나가니까 말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뭐 다른 분들 다 공통되는 겁니다. 이제 보고 읽으면 후루룩 읽을 수 있는데 연설이란 말이에요. 이건 연설. 청중을 설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끊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량을 좀 줄이더라도 천천히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 그리고 유니 씨 같은 경우도 최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습관일 수도 있는데 고개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삐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게 영상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얘기하는 그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똑바로 하고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선 발표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거만 좀 주의해 입니다. 주시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소감 한 번씩 드릴게요. 이동수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연설문을 처음으로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좋은 연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선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사실 제가 초반에도 몇 분 지나간 것 같았는데, 네, 잘 못 들은 것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대신에 영상을 보고, 네, 한번 다시 코멘트 할 수 있으면 코멘트를 해볼게요, 이번에.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되게 많이 붙였거든요. 지금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일주일 거의 내내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설문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점심시간에 급하게 써가지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막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고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치는 것보다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고치는 것보다는 외우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연설인데 항상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동희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번 연설이 정말 자신이 없어서 연설문을 재성을 끝마칠 수는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자 한자 썼는데 그래도 어제 첨삭 같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정말 그래도 작성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왔네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이번에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하셨고 토요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 님도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박현숙 님. 네, 어려우시면 일단 넘어가고 승욱 님, 지승욱 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첨삭이었는데 너무 다들 이제 완성들이 되고 막 이제 피드백 받고 고친 분도 많고 이래서 좋은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더 되면 한 번 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욱 님, 그 배경 좀 바꿀 수 있어요? 그 배경 그거 스마트팜이나 농촌 이런 거, 논 그림 이런 걸로 배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으로요? 그 필수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찬우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번에 받았던 부분들 고쳐서 이번에는 고칠 부분 별로 없다는 말 듣고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떨리지 않고 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윤희 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앞선 분들 피드백을 하나도 못 해드린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는데 내용보다도 그 애티튜드 면에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연설 당일에는 잘 고쳐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도 야근하시면서도 쓰시고 뭐 회사 일하시면서도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기자님께서도 되는 기부를 해주시고 다들 고생하신 만큼 토요일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원 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연설 대전 일이긴 한데 제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첨삭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뒷부분을 다 날리고 다음 이제 본선에는 최선을 다해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물고서 발음 연습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발음 연습도 중요하지만 크게 하세요. 크게. 지금도 크게, 되게 중얼중얼 알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크게 하시라고. 예. 제가 좀 자신감이 좀 준 것 같은데 네. 좀 더 크게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 아이폰 안 쓰고 그냥 그 이어폰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더 연습해서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석인나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석인나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좀 제대로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어보니까 좀 혼자 읽을 때랑 다르기도 했고, 더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른 분들 연설 들으면서 또 배운 점이 많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그 2부 참가자 중에 혹시 한 명만 일부로 가실 수 있는 분 없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근데 이윤희 씨는 말고, 이윤희 씨는 이동수님이랑 주제가 겹치니까 이윤희 씨는 그냥 2부에 계시고 다른 분 중에 혹시 2부 중에 한 명만 일부로 가실 수 있는 분. 시간 되시는 분 없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그럼 2부가 좀 더 빡세지는 거지. 아무래도 경쟁률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한 명만 일부로 가면 똑같이 10명, 10명인데 지금 9명, 11명이잖아요. 제가 뭐 가도 앞쪽들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모르겠네요. 네, 아직 박호원님. 좋은 건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선택일지 나쁜 선택일지는 이거 고민이에요. 이것 좋은 때문에 선택이 운명이 아닐 갈릴 수도 수도 있어가지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잘하면 어차피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똑같은 비율이니까. 그러면 박후원님이 네. 일부러 가는 걸로 제가 조정을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화면 봐주세요. 자, 화면 네.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잘 됐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 그럼 토요일 날 예선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연습 열심히 하세요. 많이 외우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빠이빠이.